3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11회. 저는 충격을 넘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구의 시아버지를 사모한다? 아니,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는 지금 단순한 불륜이나 배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처음부터 계산되어 있었고, 누군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채화영과 염산월, 이 두 여자의 대결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야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11회를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11회의 가장 충격적인 장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염산월이 마대창 회장에게 무릎을 꿇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같은 게 감히 회장님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순수한 고백으로만 보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염산월은 정말 순수하게 마 회장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수순이었을까요? 채화영이 염산월을 찾아가 폭력을 휘두릅니다. 친구에게 맞았다는 염산월의 얼굴은 멍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채화영은 머리가 좋은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직접 손을 쓴다? 이건 채화영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채화영을 자극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염산월 자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해보세요. 염산월은 왜 하필 채화영에게 마 회장과의 관계를 암시했을까요? 채화영이 폭발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답은 하나입니다. 맞기 위해서. 마 회장 앞에서 상처 입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련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채화영을 악녀로 만들기 위해서. 염산월은 마 회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회장님만 건강하시다면 전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멀리서나마 회장님을 그리며 전 그렇게 죽은 듯이 살아도 괜찮아요. 이 대사 들으면서 소름 돋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계산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약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자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특히 마대창 같은 독재자 스타일의 남자에게는 이런 헌신적인 태도가 치명적으로 작용합니다. 염산월은 지금 마 회장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30년간 채화영 옆에서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재벌가의 남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지, 어떤 말과 행동이 효과적인지 모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노하우를 마대창에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채화영이 염산월의 집에 쳐들어가는 장면 보셨습니까? 언감생심 어딜 넘봐? 너 따위가 감히 내 시아버지 옆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채화영의 이 대사에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시아버지라는 표현. 여기서 채화영이 진짜 지키려는 게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마대창이라는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시아버지라는 자리, 그 권력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채화영에게 마 회장은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핵심 통로입니다. 그런데 염산월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 이건 채화영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채화영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 또다시 우리 아버님 만나는 날엔 그날이 내 제삿날인 줄 알아. 거기다 내 딸 홍주도 온전치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대사 무섭지 않습니까? 딸까지 위협합니다. 채화영은 지금까지 차갑고 계산적이었지만 최소한의 선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채화영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완벽하게 통제해온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염산월은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독립적인 플레이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건 염산월이 채화영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회장님도 그만큼 날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잖아. 사랑과 감기는 숨길 수가 없다더니. 이 말 속에 담긴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미 늦었어. 회장님은 이미 내 편이야. 염산월은 채화영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제 가장 흥미로운 인물 마대창을 봅시다. 마 회장은 염산월이 절을 하자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허, 이거 왜 이래? 자, 그만하고 앉아. 내가 알았으니까 어디 간다는 소리 하지 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권력의 역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걸 통제하던 마대창이 지금 염산월에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까지 말하는 말 속에는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마대창은 일생을 냉혹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들 마동석마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말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런 남자가 이제 늙었습니다. 아들은 실종됐습니다. 손녀 설인이 있지만 며느리 최화영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진심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염산월은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헌신과 충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환상. 마대창은 지금 이 환상에 취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최화영이 염산호를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 회장의 반응을 보세요. 소련 내미가 자네를 때렸단 말이야? 이건 나에 대한 불충이야. 여기서 핵심은 나에 대한 불충이라는 표현입니다. 마 회장은 염산호를 때린 게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해석합니다. 이미 염산호를 자신의 사람,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마 회장은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염산월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안에서 반응하고 있을 뿐입니다. 염산월이 최화영에게 맞았다. 마 회장이 분노한다. 최화영이 밀려난다. 염산월의 입지가 강화된다. 완벽한 수순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장면 최화영이 정숙희의 현수막을 내리라고 지시합니다. 당장 구청에 전화해서 불법 현수막으로 신고해. 왜 갑자기 정숙희의 현수막이 거슬렸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최화영이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정숙희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과거의 진실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동석의 실종, 쌍둥이 자매의 비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산월은 이미 마 회장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만들었습니다. 회장의 힘으로 불편한 진실들을 묻어버리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른 폭탄을 던져보겠습니다. 강남봉이 교수 행세를 하며 최화영 앞에 나타났습니다. 최화영은 술에 취해 있고 강남봉은 위로를 건넵니다. 회사 대표라는 게 원래 고독하고 외로운 자리니까요. 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고. 이 장면 그냥 우연한 만남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강남봉은 최화영의 예팬이었습니다. 책받침 속 우상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학교 다닐 때 책받침 속의 우상이었죠. 탤런트 최화영은 그런 존재였을 겁니다. 30년 전의 감정이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화영은 왜 하필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강남봉은 왜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누군가 이 만남을 설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최화영은 지금 염산월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 회장의 신뢰도 약해지고 있고 통제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팬, 자신을 우상처럼 떠받드는 남자가 나타난다면 최화영의 허영심과 외로움을 파고들 수 있는 완벽한 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강남봉은 강준호와 강백호의 아버지입니다. 강준호는 오장미와 연결되어 있고 오장미는 정숙희의 딸입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필연이고 모든 사건은 누군가의 의도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의 진짜 주인공들, 오장미와 오복길의 이야기입니다. 복길은 정숙희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보 전화가 옵니다. 한 목격자가 태안에서 수키를 봤다고 합니다. 머리는 짧게 잘리고 울면서 도망치는 모습이었다고. 머리는 가위로 누가 잘랐는지 거의 상고머리처럼 돼가지고. 하지만 이 제보는 거짓이었습니다. 엉뚱한 사람의 이야기였죠. 복길은 실망합니다. 장미는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빠, 엄마 저렇게 만든 인간 꼭 찾아내서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숙희는 정말 사고로 지능이 퇴행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걸까요? 드라마는 지금까지 불의의 사고라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마동석은 실종됐습니다. 정숙희는 기억을 잃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각각 다른 집에서 자랐습니다. 이 모든 일이 같은 시점에 벌어졌다면 누군가 계획적으로 마동석과 정숙희의 관계를 끊어버린 게 아닐까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지금도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화영이 갑자기 현수막을 내리라고 지시한 것도, 최화영이 염산호를 경계하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수키의 기억이 돌아오면 안 됩니다. 과거의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그 진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걸까요? 최화영은 모든 걸 통제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드림그룹, 시아버지, 딸, 심지어 친구까지. 하지만 지금 그 통제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염산월은 소나기를 벗어났고 마 회장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며 강남봉이라는 변수까지 나타났습니다. 최화영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무력감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 그래서 최화영은 더 강하게 나갑니다. 폭력을 쓰고 위협하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최화영은 지금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염산월 마이너스 생존의 광기. 염산월은 30년간 최화영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코디네이터, 친구, 조력자. 항상 한 발짝 뒤에서 최화영을 받쳐주는 사람.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열등감이 끌어올랐을 겁니다. 왜 나는 항상 뒤에 서야 하지? 나도 똑같이 아름답고 능력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마대창이라는 최화영보다 더 큰 권력. 염산월은 지금 30년의 한을 풀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최화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평생 그림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염산월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맞아도 위협받아도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정숙희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사법시험 1차 합격자, 영민한 두뇌, 아름다운 심성. 모든 걸 가졌던 여자가 지금은 5세 아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기억합니다. 요리 솜씨, 딸 장미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비밀이 밝혀집니다. 마동석의 실종, 쌍둥이의 분리, 그리고 누가 이 모든 걸 만들었는지. 그래서 정숙희는 이 드라마의 타임 폭탄입니다. 언젠가 터질 진실의 방아쇠.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드림그룹이 있습니다. 최화영은 드림호텔 대표지만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마서리는 정해진 후계자지만 정작 본인은 관심이 없습니다. 염산월은 마 회장의 마음을 얻으면서 드림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이 싸움의 끝은 드림그룹일까요? 아니면 그 너머에 더 큰 무언가가 있을까요? 마동석의 실종 사건, 정숙희의 사고, 쌍둥이의 분리. 이 모든 일들이 드림그룹의 권력 다툼과 연결되어 있다면 누군가 마동석을 제거하고 싶어 했을 수 있습니다. 마동석이 정숙희와 결혼하면 마 회장의 후계 구도가 바뀔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최화영? 아니면 당시에 마동석과 경쟁 관계에 있던 누군가? 드라마는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전개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첫째, 최화영과 염산월의 전쟁은 더욱 격화될 것입니다. 최화영이 딸 홍주까지 위협했다는 건 더 이상 선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염산월도 가만히 당하지 않을 겁니다. 마 회장을 방패로 삼아 더 대담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강남봉과 최화영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화영이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과거의 팬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위험한 조합입니다. 최화영이 강남봉에게 마음을 열면서 약점을 보인다면 그게 나중에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숙희의 현수막 사건이 다시 불거질 것입니다. 최화영이 현수막을 내리라고 했지만 복길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아빠 포기 안 한다. 엄마 저렇게 만든 인간 꼭 찾아내서 죗값을 치르게 할 거야. 장미와 복길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누군가는 더 필사적으로 막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넷째, 마서린과 강준호의 관계. 마서린은 강준호에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준호는 오장미를 사랑합니다. 쌍둥이 자매가 한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도. 여기에 만약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모든 관계가 재편될 것입니다. 자, 이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 염산월은 정말 순수하게 마 회장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권력을 위한 계산된 접근인가?
염산월의 모든 행동이 너무 완벽합니다. 타이밍, 말투, 눈물까지. 30년간 채화영을 보고 배운 게 아닐까요? 두 번째 의혹, 채화영은 정말 마동석의 실종과 무관한가? 채화영은 마동석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결혼한 건 아닐 겁니다. 만약 마동석이 정숙희에게 돌아가려 했다면 채화영이 그걸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의혹, 강남봉과 채화영의 만남은 정말 우연인가? 너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누군가 이 만남을 설계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염산월? 아니면 제3의 인물? 네 번째 의혹, 마 회장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마 회장은 냉철한 사업가입니다. 30년 넘게 그룹을 경영해온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를까요? 혹시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목적을 위해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11회는 단순한 한 회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재편되기 시작하는 터닝포인트입니다. 채화영의 통제력은 무너지고 있고 염산월은 부상하고 있으며 정숙희를 둘러싼 비밀은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비밀은 마동석의 실종 사건에 있습니다.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관계가 뒤집힐 것입니다. 다음 회를 보면 지금 이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염산월은 진짜 사랑일까, 계산일까? 채화영과 마동석의 실종 사건, 연관이 있을까?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